파절로 내원해서 이제 그 당일로 그 근관 치료를 하고 인상을 뜬 케이스입니다. 예, 1차적인 크라운 프랩을 하고 그 다음에 액세스를 들어가죠. 그 액세스를 들어갈 때 8번 라운드 버를 쓰는 거를 그 버가 너무 큰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던데 뭐 그런 의견은 가능한데 실제로 써보면 좀 의견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8번 라운드 볼을 써보고 아 이건 너무 크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8번 라운드 볼을 안 써보고 써본 적이 없으면서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글쎄요 뭐 그 효율과 퀄러티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스스로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팔라탈 캐널과 그 6번으로 바꿨나요? 뭐 팔라탈과 디스토버컬과 MB1과 MB2 뭐 이런 거를 좀 찾고 있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동영상 많이 보셨을 테니까 5배속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버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 그러니까 파일을 꽂았을 때 입구에서 꺾이지 않고 근관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게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이쯤에서 이제 팔라탈과 디스토버컬과 그다음에 MB 쪽도 MB와 MB2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오페크한 포인트로 보이죠. MB2 부위의 어떤 그 포인트를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 오페크한 포인트가 딱 보였는데 그게 MB2라고 봐야죠. 그래서 팔라탈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 파일링을 디스토 팔라탈과 미주오 팔라탈 두 방향으로 MB1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 오페크한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 보면 그 포인트로 MB2가 뚜렷하게 다른 패스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엔도를 진행을 하는데 근데 아, 넘어가 보죠. 그래서 쭉 MB2 다시 하고 있고 MB1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가만히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좀 싸하죠. 뭐가 싸냐면 현미경으로 페이퍼 포인트로 드라이를 하는 거를 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팔라탈 근관인데 팔라탈 근관의 팔라탈 쪽에 근관 확대 성형을 얼추 거의 했는데 미주오 팔라탈과 디스토 팔라탈 쪽으로 각각 방향을 줘서 파일링을 벽을 훑으면서 한다고 했는데 펄프 티슈가 덩어리로 남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썰렁한 얘기죠. 그렇게 8, 6, 4, 2, 1, 4분의 1 라운드 볼을 쓰고 그다음 프로 테이퍼 S1, S2, V 테이퍼 20부터 35번까지를 충실히 해준다고 해줬는데도 펄프 티슈가 이렇게 덩어리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현미경을 보고 일부러 걷어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이런 근관 확대를 했다고 해도 근관 확대 성형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 파일에 의해서 긁혀진 근관 벽의 비율이 50%가 채 안 된다고 뭐 그런 논문이 있죠. 그래서 절반도
못 긁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관 확대 성형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리게이션을 하고 그 NaOCl을 넣어 놓기만 한다고 녹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NaOCl을 넣으면 이게 녹을 것이다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부지게 굉장히 그 다다다다닥 해서 근관악대 성형을 다시 한번 저걸 보면서 해 주어야 떨어질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근관 충전이라는 게 펄프 티슈 바로 옆으로 페이퍼 포인트로 드라이를 하고 실러를 넣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팩폭을 하면 또 그 좀 우울해질 수 있는데, 뭐 현실이 그렇다는 거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또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금방 전에 지나쳤는데 그, 그 여기 보면은 자 MB1을 했는데 MB1이 MB2에 비해서 약간 좁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는 MB1이 MB2보다 좁을 이유가 없는데 보통은 이제 MB1이 더 넓죠. 근데 이게 좁다는 얘기는 이 공간이 별도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펄프 티슈가 그대로 보여요. 이걸 35번까지 확대했는데도 여기 티슈가 있다는 건 이게 별개 근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예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라고 이걸 다 해결하진 못하고 그냥 하느라고 하는데, 오늘 좀 그 환자분께서 좀 그 특이하게 그 입을 되게 오래 잘 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원비짓 엔도를 하면서 막 파절된 부분도 다 코어하고 인상 뜨고 뭐 이런 걸 다 했는데도 환자분이 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굉장한 그 체력과 개구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파일링을 해서 펄프 티슈를 좀 그래도 뭐 펄프 티슈 조각이야 남을 수 있는데 그 펄프 티슈 덩어리는 좀 그래도 제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하느라고 해주는 거죠. 충전 사진이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파일링을 할 때는 항상 방향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코로너를 어떤 방향으로 비비는 거랑 파일의 코로날 부분을 어디 갖다 대고 비비는 거랑 파일의 그 미들 3분의 1이나 에이피컬 3분의 1을 벽에 그 근관 벽에 갖다 대고 비비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좀 직접 얘기를 하면 더 쉬울 텐데 직접 보면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MB 쪽에 티슈가 계속 보이죠. 그래서 저거는 4분의 1 라운드 버 정도로 별도로 이렇게 더 열어주고 라운드 버로 더 열어주고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 4분의 1 라운드 버가 직경이 0.5mm인데 그걸로 이제 입구를 더 열어주고 확실히 열어줘야죠. 입구를 열어주고 MB1에서 약간 팔라탈 방향으로 그 나이트 아이를 별도로 다시 S1, S2, V 테이퍼 20, 25, 30, 35 정도로 굉장한 그 벽을 지금 이 펄프 티슈가 이렇게 절대 안 나가죠. 이게 나가라고 해도 안 나오죠. 그래서 저거를 강제로 긁어내는 게 근관 확대 성형이죠. MB3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MB1을 그렇게 근간 확대 성형을 했는데도 전혀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향성을 줘서 근간 파일링을 하니까 그제서야 좀 펄프 티슈가 이제 그제서야 제거가 되더라고요. NaOCl을 뭐 모르겠습니다. 한 10시간 하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근관 확대 성형, 미케니컬 프리퍼레이션으로 해결을 봐야 돼요. 지금 했는데도 그 펄프 티슈가 막 보이죠. 적어도 그 근관 입구에서 봤을 때 펄프 티슈가 거의 느껴지지 않도록 계속 지금 그 고랑을 후벼 파고 있죠. 별도의 근관을 추가로 근관 확대 성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엔도 익스플로러가 엔도 익스플로러는 거의 안 쓰는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라서 갖다 대봤어요. 그리고 펄프 티슈도 팔라탈 근관에 있는 펄프 티슈도 좀 떼볼까 해서 엔도 익스플로러를 갖다 대봤는데 그냥 나이타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MB3를 계속 이렇게 파일링을 해서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 MB2와 MB1은 같은 비율인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MB2가 MB1보다 보통은 좁고 그리고 MB1보다 MB2가 더 넓다면 MB3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비율만 봐도 근관 해부학에 관한 정보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지금도 하느라고 했는데 에이피컬에 펄프 티슈가 보여요. MB1과 MB3 쪽으로. 그래서 저 펄프 티슈가 페리오돈티움인지 좀 넓은 근관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죠. 페리오돈티움인지 아니면 엔도 시스템 안에 있는 뭔가 랩넌트인지를 판단을 해야죠. 오픈 에이펙스에서는 페리오돈티움이 저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근관 충전을 하고 1차적으로 끊어낸 걸 다시 2차적으로 다운 패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적극적으로는 요즘 잘 안 하고 그게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이 공짜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매우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잘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MB1, 2, 3를 이런 식으로 다운 패킹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치질 이 우식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건전하지 않아 보이고 이런 그런 부분을 마치 펄프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착색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연화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코어를 하는 거죠. 하나 넘어가죠. 예, 지금 코어를 하고 있고요. 코어를 하면서 지금 파절된 미지오링걸 쪽이 치은에 의해서 치은 연화로 파절선이 프랙처 라인이 치은 연화로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습기에 약간 그래도 좀 친화력이 있는 GI가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GI 재료는 이렇게 그 완전히 방습이 안 됐을 때 그 어느 정도 그 방습이 안 됐을 때도 그 나름 이렇게 잘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리키지가 있을 만한 부분은 그 프랩할 때 바로 티가 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거해주면 보통은 해결이 되죠. 그 부분만 그러니까 약간 그 변색이 미리 돼서 그게 나중에 변색되는 게 아니라 미리 티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그 프랩은 뭐 이렇게 바로 보고요. 5배속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미주링골 쪽에 파절선이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일단 좀 대략의 형태를 좀 잡아놓고 서브는 좀 따로 보면서 각도를 좀 바꿔서 프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파절된 치아는 사실 그 예후가 그 부분만 파절이 됐는지 아니면 더 파절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기대치를 잘 체크한 후에 진행을 해야죠. 치료 다 했는데 아파서 계속 아파서 뺀다 그러면 환자도 좀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잘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죠. 지금 디지털 쪽에 라인 앵글에서 라인 앵글까지 쭉 다듬어 주고 있고요. 이, 이 현미경 프랩을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서 현미경을 갖다 재기 전에 프랩은 현미경 하에서 프랩을 하기 위한 그 사전 작업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 미지오링골 쪽에 파절 부위를 그 파절 부위의 건전 치즈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근데 이게 그 예를 들어 아주 엄격하게 한다면 뭐 파절선 하방으로 뭐 3에서 2에서 5mm 정도 가량의 그, 그 건전 치즈를 또 본 위로 확보를 하고 뭐 바이올러직 위스 뭐 이런 거 해서 뭐 크라운 랭스닝 뭐 CLP 뭐 이런 거를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그 여기가 이렇게 보여서 예 이렇게 해서 미주얼 쪽에 그 어쨌든 건전 치질은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그 치은 출혈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마취도 좀 더 하고 그리고 지혈제도 써서 그 인상 체득까지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인상 체득하고 그 다음에 그 프라비저널 레스토레이션까지 해서 예후를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행을 해야겠죠. 그 보철물 제작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해야겠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지혈제 좀 쓰고 프라비저널 찍고 만들면서 지혈제 좀 쓰고 이러면은 그 인상 체드까지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예후를 좀 보면서 치주 치료도 좀 하고 프라비저널 상태에서의 그 임상 증상도 좀 체크하면서 그 후에 임상을 뜰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뭐 임상가의 그 스타일이니까. 오늘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오늘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펄프 티슈는 내가 아무리 근관학대 성형의 정성을 들여도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 사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MB1, MB2를 찾았다 해서 MB3가 없는 게 아니고
펄프 티슈 팔라타를 뭐 35번, 40번까지, 50번까지 넓혔다 해서 펄프 랩넌 그 펄프 덩어리가 남아있는 펄프 덩어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그 현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마침 아주 좋은 자료이길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